나는 이갈이를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비염이 심해서 입 벌리고 자요 라며 이갈이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본인이 일을 안 간다고 알고 있을까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갈이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치과에서도 이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안을 보면 이갈이 증거가 많이 보입니다. 이갈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를 갈면 당연히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갈면 소리가 나? 하고 물었더니 초등학생이 하고 생각을 좀 하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갈면 당연히 소리가 나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금니를 문 상태로 좌우로 이갈이 하듯이 움직여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뽀드득하는 이갈이 소리 나지 않습니다. 10명이 이를 간다면 2~3명 정도가 이갈이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갈이를 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더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송곳니를 확인해 보세요. 송곳니는 원래 뾰족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니처럼 평평하게 갈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래턱을 옆으로 움직이면 위아래 치아가 퍼즐 맞듯이 딱 맞습니다. 송곳니가 평평하게 마모되어 있다는 것은 이갈이 증거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이렇게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치아가 패여서 시린 경우입니다. 보통 치과에서 양치질을 세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양치질로 인해 치아가 패였다면 그 이전에 잇몸은 거덜이 났을 것입니다. 이갈이를 하는데 왜 치아 옆구리가 패이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갈이 자체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갈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갈이 치료의 핵심은 이갈이 방지가 아니라 이를 부드럽게 잘 갈게 하여 이갈이 힘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어깨, 목, 뭉침, 긴장성 두통, 눈 통증, 이명 등 이갈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들은 이갈이와 관련된 영상들이므로 본인의 증상이 있는 영상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이갈이를 안 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브럭스 체커로 이갈이 장치입니다. 밤에 이것을 끼고 자면 수면 중 이를 어떻게 갈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럭스 체커가 가능한 치과에 가셔서 이갈이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이갈이에도 소리 안 나는 경우가 더 많다. 둘째, 소리 안 나는 이갈이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셋째, 부작용이 있다면 이갈이 치료가 필요하다. 이갈이 방지는 이갈이 치료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이갈이를 검색해 보시면 이갈이 방지라고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이갈이 마우스피스 대부분은 이갈이 방지용으로 이를 못 갈게 합니다. 심지어 치과에서도 이갈이 방지 장치를 만들면서 이갈이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갈이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갈이의 부작용만을 생각하고 이갈이를 나쁘게만 생각하니 당연하게 이를 못 갈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갈이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뇌에서 시키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갈이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부작용만 생각하니 이갈이 방지 장치로 이갈이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못 갈게 하면 이갈이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갈이 치료는 순리적으로 이를 부드럽게 잘 갈게 하여 이 악물기와 이갈이에 인한 강력한 힘을 잘 분산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갈이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이갈이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제대로 된 이갈이 치료입니다. 이갈이는 인터넷에서 기성품으로 나온 이갈이 장치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이갈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갈이 장치는 이갈이 방지가 아닌 이를 부드럽게 잘 갈게 하는 장치를 하셔야 하며 치과 의사의 주기적인 체크를 받으시면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이갈이 방지는 이갈이 치료가 아니다. 둘째, 이갈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이갈이 치료는 이를 부드럽게 잘 갈게 해야 한다.
오늘은 치과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가스라이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뇌를 대체해서 많이 쓰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논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여 결국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행동하므로 보통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을 지능이 낮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당연히 나 자신은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 분야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과 분야에서 당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잇몸병 예방은 양치질 잘하고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으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치과 의사가 만든 유튜브 영상 중에 양치기 이렇게 잘하면 치과 갈 일이 없다고 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은 조회수도 많이 나오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사가 나와서 매일 이렇게 몸을 잘 씻으면 병원 갈 일이 없다는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의사 돌팔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위생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치과 의사가 위생이 전부이냐 이야기하는 데에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잇몸은 치석 같은 세균에 의해 망가집니다. 짱짱하게 박혀있는 못을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 쑥 빠지듯이 잇몸은 이갈이에 의한 수평력에 의해서도 망가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위생의 단계를 뛰어넘은 나라지만 치과에서는 아직도 5, 60년대 위생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관리도 잘하고 주기적으로 스케일링도 치과에서 받는 분들 중에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잇몸이 안 좋아 라고 합니다. 조상 탓이 아닙니다. 이갈이에 의한 수평력 때문입니다. 이갈이 치료를 통해서 잇몸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갈이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치과에서 이갈이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가스라이팅 나도 당할 수 있다. 둘째, 잇몸은 세균뿐만 아니라 이갈이에 의한 수평력에 의해서도 나빠진다. 셋째, 조상 탓 하지 말고 이갈이 치료를 통해 잇몸 건강하게 잘 관리하자. 이가 시린 분들 중에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시리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가 시립니다. 내려간 잇몸을 잇몸이 패였다고도 표현합니다. 하지만 잇몸이 내려간 것보다 이렇게 치아 자체가 패여서 시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아가 패인 이유를 양치질 세게 해서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린지. 칫솔로 아무리 세게 닦는다고 치아가 이렇게 패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치아가 패일 정도로 세게 닦았다면 치아가 패이기 전에 잇몸이 아주 거덜이 났을 것입니다. 잇몸은 내려가 있을지언정 표면은 상처 하나 없이 매끈매끈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치아가 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갈이 힘에 의한 수평력입니다. 이렇게 볼펜 양끝을 잡고 구부리면 옆구리가 터지면서 가운데 부분이 부러집니다. 이를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야 하는데 치아는 삼각, 울짜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특정 부위가 이렇게 걸리면 치아 목 부분에 힘이 가해지면서 치아가 깨져나갑니다. 이것을 치경구 파절이라고 하며 굴곡의 파절에 의한 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경구 마모라고 하면서 칫솔질을 세게 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보험이 되는 재료는 얼마고 보험이 안 되는 재료는 얼마라고 설명하면서 보험 안 되는 재료가 더 이쁘다는 등
원인보다는 결과만을 설명합니다. 또 패인 부분을 메꾸는 치료를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꾸더라도 잘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멀쩡한 치아도 깨져나가는 판에 그 어떤 좋은 재료로 메꾼다고 안 떨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잇몸이 나빠지면 잘 안 떨어집니다. 잇몸이 이렇게 튼튼할 때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여 잘 떨어지지만 잇몸이 나빠지면 힘 방향이 이렇게 바뀌니 잘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떼운 재료가 안 떨어진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잇몸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치아가 패여서 시린 분들은 떼우는 치료보다 먼저 이갈이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갈이 방지 장치가 아닌 이를 부드럽게 잘 갈게 하는 장치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칫솔은 억울하다. 둘째, 치아 패임은 이갈이의 수평력이 원인이다. 셋째, 메꾸기 전에 이갈이 치료를 먼저 하자. 턱관절 장애 치료가 잘 안되고 어렵기에 일반 치과에서 턱관절 치료를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왜 턱관절 치료가 잘 안될까요? 치료가 잘 안되는 대부분의 질환은 원인보다는 증상을 치료하기에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관절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어디가 아플 때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원인 중 큰 원인을 해소해야지 치료 효과가 좋게 나타납니다. 기계든 사람 몸이든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턱관절에 가장 큰 과부하가 걸릴까요? 바로 수면 중 이 악물기, 이갈이 할 때입니다. 수면 중 이 악물기 힘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저작 힘보다 2배에서 10배 강력합니다. 오징어 같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힘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본인은 이갈이를 안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골이도 그렇지만 이갈이도 본인 스스로는 인지 못하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아무도 이간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이죠. 10명이 이를 간다면 2~3명 정도 이갈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20~30% 정도가 이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번 어금니를 붙이고 이가는 것처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소리 안 납니다. 소리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갈이를 대부분 소리로 판단을 합니다. 치과 의사조차도 환자한테 이갈이를 하냐고 물어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곳니가 평평하게 갈려있거나 치정부 파절 등 이갈이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치과에서는 이갈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주고 양치질 세게 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또 이갈이를 나쁘게만 알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갈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갈이 방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며 치료도 이갈이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를 갈면 그 수치가 내려갑니다. 이갈이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은에서 이가 갈린다, 치가 떨린다 이런 말이 있죠. 이갈이가 턱관절 장애의 큰 원인 중 하나지만 턱관절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이갈이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악물기만 설명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플린트 부작용인 개방교와 근육통 등 이갈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스플린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갈이 치료가 턱관절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갈이 방지가 아닌 이를 잘 갈게 해서 턱관절에 가해지는 과부하를 줄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나는 일을 안 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도 일을 가나? 하고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환자분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갈이 치료는 방지가 아니라 이를 잘 갈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갈이 치료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증상만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둘째, 이 악물기 이갈이가 턱관절 장애의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셋째, 이 악물기 이갈이 치료가 턱관절 치료의 시작이다. 어깨목이 뭉치고 아프면 보통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 클리닉, 한의원에 가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침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받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는 시원한데 또 금방 뭉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엔 열심히 치료를 받다가 에이, 치료 효과가 없네 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치료 효과가 짧은 것입니다. 치료를 더 자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왜 치료 효과가 짧을까요? 도수치료, 마사지, 침치료는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같이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근육이 뭉쳐있는 결과만을 치료하니 치료 효과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뭉치는 원인 중 하나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예를 든다면 미용사분들은 일반인들보다 어깨가 더 뭉쳐있을 것입니다. 미용사 일을 관두고 어깨 치료를 받으면 전보다 치료 효과가 길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합니다. 평소보다 무리해서 사용하면 뭉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기고 땡깁니다. 이때 다른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 운동을 안 하고 며칠만 지나면 뭉쳤던 근육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집니다. 맞습니다. 뭉친 근육은 풀어주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쉬는 것입니다. 많이 뭉친 근육도 쉬면 풀립니다. 그럼 어깨목 근육이 언제 쉬어야 할까요? 바로 잘 때 쉬어야 하는데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이로 인해 어깨목 근육이 쉬지를 못하니 근육이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를 꽉 물어보세요. 어깨와 목 근육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문 상태로 이를 갈듯이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어깨목에 더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물기와 이갈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센 힘으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어깨목이 뭉치고 아픈 건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밤새 이 악물기와 이갈이를 평소보다 세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를 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갈이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46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를 잘 갈게 하는 스플린트입니다. 이것을 수면 중에 착용하고 주무시면 어깨, 목으로 가는 힘을 줄여줍니다. 어깨, 목으로 가는 힘을 줄여주고 풀어주는 치료를 동반하여 같이 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길어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 어깨가 아파서 도수 치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 대신 마사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스프린트를 하신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마사지 횟수가 줄었습니다. 치료는 원인과 결과를 같이 치료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갈이 방지가 아니라 이를 잘 갈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못 갈게 하면 근육에 더 무리한 힘이 가해집니다. 선풍기 날개를 잡고 있으면
모토에 무리가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뭉친 근육은 쉬어야 풀린다. 둘째,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가리가 어깨목 근육이 쉬는 것을 방해한다. 셋째, 이가리 치료와 어깨목 치료를 같이 하면 효과가 훨씬 좋다. 많은 현대인들이 고통받는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은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뉘는데 2차성 두통은 뇌 자체의 문제나 특정 질환으로 생기는 두통으로 원인 파악이 되지만 보다 흔하게 나타나고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1차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성 두통으로 흔히 대변되는 것이 만성 스트레스성 두통입니다. 심하신 분들은 매일 약을 달고 삽니다. 관자놀이로 해서 옆머리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두통으로 이 긴장성 두통이 전체 두통의 80% 이상입니다. 병원에서 5만 가지 검사를 다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이런 말만 듣고 두통약을 처방받는 게 보통입니다. 긴장성이라는 말은 근육이 뭉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근육은 언제 뭉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 쓰던 힘보다 센 힘을 쓰면 근육이 뭉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기는 걸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손바닥을 옆머리에 대고 이를 물어보세요. 옆머리 근육이 볼록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옆머리 근육은 우리가 아래턱을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아래턱 움직임보다 수면 중 이를 꽉 물고 이를 갈 때 이 옆머리 근육에 가장 큰 힘이 가해집니다. 수면 중 이를 꽉 무는 힘은 평소에 이를 무는 힘보다 최소 2배에서 심지어 10배까지 셉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더 꽉 물게 돼요. 이 옆머리 근육에 과부하가 걸려서 오는 두통을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가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위적으로 이를 못 갈게 하거나 이가리 방지 장치가 아닌 순리에 맞게 이를 잘 갈게 하는 스프린트를 수면 중 착용하시면 옆머리에 가해지는 힘이 줄어서 두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만성 스트레스성 두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가리이지만 머리가 아프다고 치과에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두통 치료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분들도 머리가 아파서 오신 게 아니라 턱관절이 아파서 오셨는데 문진을 통해 보면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원인 없는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가리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를 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나도 이를 가나? 라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두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원인 없는 두통은 없습니다. 다만 원인을 모를 뿐입니다. 안구 건조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이 시리고 뻑뻑하고 아파서 안과를 가면 안구 건조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안과 의사가 아니라 눈에 대해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구 건조증으로 느끼는 눈 뻑뻑함과 시린 증상이 있는데 안과에서는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아픈 것은 눈 자체 문제보다는 눈 주위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눈 주위 근육이 왜 뭉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눈 주위의 근육이 뭉치게 하는 직접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상을 쓰며 찡그릴 때입니다. 우리가 수면 중 이를 너무 세게 악물거나 이갈이를 할 때 이렇게 인상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인상을 쓰니 눈 주위 근육이 뭉쳐서 눈이 뻑뻑하거나 심지어는 아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눈이 많이 아픈 환자분께 드렸더니 그분이 궁금한 것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눈이 아파서 안과를 가면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을 받고 인공 눈물만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어서 왜 주름이 있나 궁금했다고 합니다.
밤사이 이를 악물고 이갈이를 하면서 인상을 쓰니 눈이 뻑뻑하고 아픈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이를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갈이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인공 눈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과에서 눈에는 이상이 없는데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이갈이 치과에 내원하셔서 이갈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갈이 방지 마우스피스가 아닌 부드럽게 이를 잘 갈게 하는 이갈이 스프린트를 하시면 인상을 덜 쓰게 되어 눈 주위 근육이 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안과에서 눈에는 이상이 없는데 눈이 뻑뻑하고 아프다. 둘째, 수면 중 이갈이를 하며 인상을 쓰면 눈 주위 근육이 뭉친다. 셋째, 이갈이 스프린트를 하면 인상을 덜 쓰게 되어 눈 주위 근육이 풀린다. 삐, 귀에서 삐 소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이갈이 박박사 박한선입니다. 이번에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귀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신경성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는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귀에 이상이 없는데 이명이 있는 경우 턱관절이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이 있는 분들 중에 턱이 아파서 턱관절 치료를 받다 보니 이명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턱관절은 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턱관절이 귀 쪽을 압박하여 귀에 이상이 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턱관절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럼 턱관절이 귀 쪽에 가장 큰 압박을 가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이 할 때입니다. 이렇게 턱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니 당연히 턱관절도 나빠지고 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를 갈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으니 이갈이는 간과하고 턱관절이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비행기를 타면 귀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렇듯 귀는 압력에 민감합니다. 수면 중 이 악물기, 이갈이가 턱관절을 통해 귀 쪽에 압박을 가하여 귀가 아프거나 이명, 먹먹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환자분들 중에 이비인후과에서 메니에르 진단을 받으신 경우도 많습니다. 메니에르의 대표적 증상이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이갈이 부작용과도 비슷한 증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갈이를 더 세게 하기 때문이죠. 이갈이 힘을 잘 분산시키면 이런 증상들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나는 이를 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나도 이를 가나? 라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원인 없는 이명은 없다. 둘째, 이명은 이 악물기, 이갈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셋째, 이비인후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치과에 가본다.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이 빈혈이라면 빈혈 치료를 하면 어지럼증이 좋아집니다. 반대 말입니다. 문제는 원인을 모르는 어지럼증입니다. 여러 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지럼증은 귀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치료를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검사를 했는데 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턱관절은 귀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귀는 압력에 매우 민감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비행기를 타면 귀가 아프거나 이명, 먹먹하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이가 더 세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이가 턱관절로 하여금 귀에 압박을 가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갈이 스프린트를 통해 귀로 가는 압박을 줄여 어지럼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리가 나지 않아 본인이 이갈이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갈이를 치료에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이갈이도 원인 중 하나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어지럼증은 귀와 관련이 많다. 둘째, 수면 중 이 악물귀와 이갈이는 귀에 압박을 가한다. 셋째, 이갈이 치료를 통해 어지럼증 호전 가능하다. 만성 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갈이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은 이갈이 오해와 진실 1, 2편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보통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원인 중에는 큰 원인과 작은 원인이 있는데 큰 원인을 해소해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큰 원인 중 하나가 과로입니다.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해 우리 몸은 피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현대인들은 본인 스스로 쉬엄쉬엄 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갈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을 하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을 더 세게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과 정신은 무리를 했더라도 푹 쉬어주면 회복이 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오래 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도 피곤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이를 하는데 이 힘이 잘 분산되지 않으면 어깨, 목, 머리, 눈, 얼굴 근육에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어깨나 목이 결리고 머리가 멍하여 개운한 날보다 개운하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갈이를 부드럽게 잘하지 못하면 그 힘이 근육을 피로하게 합니다.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치과에서 이갈이 방지가 아닌 이를 부드럽게 잘 갈게 하는 스프린트를 수면 중 착용하시면 이갈이 힘이 분산되어 근육을 쉴 수 있게 하여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자도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둘째, 이갈이를 부드럽게 잘하지 못하는 것은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셋째, 이갈이 스플린트는 부드럽게 이를 갈게 하고 근육에 무리한 힘을 안 가게 하여 숙면에 도움이 된다. 오늘은 안면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는데 본인이 이갈이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먼저 이갈이 오해와 진실 1, 2편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얼굴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년 이상 원인도 모르고 고통에 시달립니다. 얼굴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특별한 이상은 없고 스트레스성이다, 신경성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비정형 안면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많이 졸린 약을 처방받습니다. 보통 약이 독하다고 하는 졸린 약은 근육이 이완되어 증상에 효과가 있지만 약을 계속 먹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정형 안면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면 의사들이 환자분이 아픈 것을 잘 이해해주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환자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환자분이 아픈 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점입니다. 초반에는 가족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분은 물론 가족분들도 지칩니다. 가족이 보기엔 환자분이 멀쩡해 보이니 꾀병 부린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주위의 이런 시선도 환자분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정신과를 가보라는 권유까지 받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굴이 왜 아플까요?
인터넷에서는 위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어깨, 목이 뭉쳐서 그렇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 중에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위장이 안 좋은 게 안면통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통 어깨목이 뭉치고 심하면 두통이 생기고 더 심할 때 눈이 아프고 얼굴까지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 얼굴이 아픈 분들은 당연히 어깨목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목이 뭉쳐 있는 게 얼굴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왜 어깨목이 뭉치고 두통이 생기고 눈이 아픈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얼굴 근육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니 얼굴이 아픈 것입니다. 얼굴 근육에 힘을 많이 주니 얼굴이 아픈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안면 근육에 가장 큰 힘을 줄까요? 눈 통증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상을 쓸 때입니다. 인상을 세게 쓰면 쓸수록 얼굴 근육에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문제는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수면 중 이 악물기 이갈이 할 때 인상을 쓰는데 이갈이를 부드럽게 하지 못할 때 더 세게 힘을 주게 되니 인상 쓰는 힘도 세집니다. 이제 원인을 파악했으니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아실 것입니다. 이갈이 스프린트를 이용해서 이를 부드럽게 갈게 하면 인상을 덜 쓰게 되니 얼굴 근육에 가해지는 힘이 약해지고 얼굴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얼굴이 아픈 건 안면 근육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둘째, 이갈이가 어려울수록 인상을 쓰니 얼굴 근육에 힘이 많이 간다. 셋째, 이갈이를 부드럽게 하게 되면 얼굴에 힘이 덜 가니 통증이 줄어든다. 오늘은 3차 신경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갈이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은 이갈이 오해와 진실 1, 2편과 이갈이 검사편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차 신경통은 얼굴에 통증이 나타나며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찌릿찌릿하다거나 얼굴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신경통이 들어가 있어서 신경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외상에 의한 신경 압박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신경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신경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적인 예로 목 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여 팔이 저리고 통증이 생기니 신경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근본 원인은 근육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근육이 경직되고 단단하게 뭉쳐 있으니 그 압박으로 디스크가 튀어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목 근육이 뭉치지 않게 근육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어깨와 목 근육이 잘 뭉치고 치료를 받아도 잘 안 풀리는 이유는 어깨, 목 통증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보통 환자분 증상으로 3차 신경통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차 신경통 치료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항경련제를 이용한 약물요법입니다. 항경련제는 말 그대로 경련을 못하게 하는 약물인데 경련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근육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 악물기와 이갈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움직임이지만 이것을 약물로 조절하는 것보다는 이를 부드럽게 잘 갈게 하는 이갈이 장치로 힘을 분산하는 것이 우리 몸에는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항경련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장기 복용하기에는 꺼림칙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이를 할 때 머리와 얼굴 근육에 가장 큰 힘이 가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갈이 힘이 더 세지고 게다가 이를 부드럽게 갈지 못하면 더 큰 힘이 가해집니다.
이갈이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까운 치과에서 이갈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모르는데 치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3차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전생에 뭔 큰 죄를 지었나 등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치료 가능하니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이갈이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차단술이나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이갈이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3차 신경통의 근본 원인은 신경 자체보다는 근육 문제인 경우가 많다. 둘째, 머리와 안면 근육에 가장 큰 힘이 가해질 때는 수면 중 이 악물기 이갈이다. 셋째, 이갈이 스플린트는 부드럽게 이를 갈게 하고 머리와 안면 근육에 무리한 힘을 안 가게 하여 3차 신경 압박을 완화한다. 오늘은 비정형 치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형 치통은 이름 그대로 치통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치아가 원인이 아닌 통증으로 비치성 치통이라고도 합니다. 3차 신경통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운 통증 양상도 비슷합니다. 다만 통증 부위가 잇몸이나 치아라 비정형 치통이라고 불리지만 3차 신경통의 일종입니다. 보통 치아와 잇몸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나니 치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치아나 잇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잇몸이나 치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도 하고 상태를 지켜보지만 치아 쪽이 계속 아프니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없지만 혹시나 하고 신경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사라지기는커녕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고 너무 아프니 치아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를 뽑았는데도 계속 아프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발치 후에는 치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경과 통증의학과 한의원 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기 시작하며 3차 신경통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CT나 MRI 등 여러 검사를 해보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통제는 별로 효과가 없고 보통 병원에서 항우울제 계통의 약을 처방받는데 약을 먹을 때는 통증이 좀 완화되는데 약을 안 먹으면 통증이 다시 심해집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장기간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진통제는 효과가 없는데 항우울제가 왜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우울제는 보통 근육에 힘이 빠지며 졸립니다. 이런 작용이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이 힘을 감소시킵니다.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이 힘은 평소 저장력에 비해 2배에서 10배까지 강력합니다. 강한 힘으로 이 악물기와 이갈을 할 때 인상도 쓰는데 이런 힘이 안면 근육의 과부하가 걸림과 동시에 신경을 압박하여 3차 신경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갈이를 부드럽게 못하는 경우는 더 큰 힘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이를 갈아도 소리가 나지 않으니 이갈이가 원인이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니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를 잘 갈게 하는 스플린트를 수면 중 착용하시면 안면 근육에 가해지는 힘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약을 복용하다가 저희 치과에서 스플린트 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약 복용 횟수를 줄이면서 결국엔 약을 먹지 않고 스플린트 착용만으로 잘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갈이를 치료하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이갈이 방지가 아닌 이를 잘 갈게 하는 스플린트를 하시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비정형 치통은 치아 문제가 아니다. 둘째, 이 악물기와 이갈이가 원인 중 하나이다. 셋째,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다. 오늘은 하악 골융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갈이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은 이갈이 오해와 진실 1, 2편과 이갈이 검사편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아래치아 안쪽에 혹처럼 튀어나온 것을 발견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시거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치아 안쪽을 만져보시면 쉽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특별한 설명은 안 해주고 별 문제 아니라고 하니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내십니다. 이렇게 아래치아 안쪽으로 뼈가 혹처럼 튀어나온 것을 골윤기라고 합니다. 골윤기 자체가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하거나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골윤기가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틀니를 하게 될 경우 틀니가 뼈를 눌러 아파서 뼈를 깎아서 제거를 했지만 요즘은 임플란트를 많이 하기에 골윤기를 제거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골윤기가 생기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이 힘이 엄청 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뼈 두께로는 그 힘이 감당이 안 되니 뼈가 자라서 보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골윤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골윤기가 있는 분들은 이 악물기와 이갈이 힘이 강하므로 이가 시리거나 어깨 뭉침, 두통, 이명 등 이갈이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가까운 치과에서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골윤기가 너무 커서 혀 공간이 부족하여 답답하다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이갈이 부작용이 없다면 그냥 사셔도 문제는 없지만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이 악물기 이갈이 힘이 세서 골윤기가 생긴다. 둘째, 골윤기가 있으면 이갈이 부작용이 없는지 검사를 받아본다. 셋째, 부작용이 있다면 이갈이 치료를 받는다. 안면 비대칭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육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골격 문제, 즉 뼈 문제입니다. 수면 중 강력한 이 악물기와 이갈의 힘이 치아 맞물림 문제로 한쪽으로 힘이 강하게 가해지는 경우 한쪽 턱관절 성장에 문제가 생기면 골격적으로 비대칭이 나타나고 한쪽 근육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근육적으로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치료가 더 어려운 골격성 안면 비대칭을 왜 치과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면 비대칭 치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수술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일단 안면 비대칭 치료는 미용적인 치료이므로 성형외과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연조직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잘 다루지만 양악수술이나 안면 윤곽술 같은 얼굴 뼈는 치과 중에서 구강-아간면 외과 치과 의사들이 잘 다룹니다. 그래서 구강-아간면 외과 치과에서 양악수술이나 안면 윤곽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도 양악수술이나 안면 윤곽술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구강-아간면 외과 치과 의사가 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수술로 안면 비대칭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치아 교정이 있습니다. 치아 맞물림을 변화시켜 턱을 이동하여 안면 비대칭을 치료합니다. 안면 비대칭 치료에서 치아 맞물림, 교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비수술로 안면 비대칭을 치료하는 한의원이 많습니다. 입안에 치과에서 본뜨는 재료를 가지고 턱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턱을 한쪽으로 틀어서 씹어보세요. 특정 치아만 닿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음식물을 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턱 위치만 옮겨서 안면 비대칭을 치료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치아 맞물림까지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한의사는 치아 맞물림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아 교정은 치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안면 비대칭 치료는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치아 맞물림 기능까지 고려해서 해야 하는 고난이도 치료입니다. 안면 비대칭 치료를 치과 의사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안면 비대칭 치료는 치아 맞물림이 중요하다. 둘째, 한의원에서는 치아 교정을 할 수가 없다. 셋째, 안면 비대칭 치료는 치과에서 받아야 한다. 안면 윤곽술과 사각턱 수술을 이미 받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광대나 턱이 발달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혹시 수술 전에 상담을 하셨을 텐데 광대나 턱이 발달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나요? 설마 오징어같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듣지 않으셨나요?
물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큰 영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원인보다는 단지 결과에 대한 치료를 받으신 겁니다. 광대나 턱뼈가 발달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수술을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광대나 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광대나 턱이 발달한 것일까요? 교근이라는 씹는 근육이 이렇게 광대뼈와 아래턱뼈에 붙어 있으며 이를 앙 다물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근육입니다. 교근의 강한 힘이 광대나 아래턱뼈에 큰 힘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강한 힘을 받게 되면 그 힘을 감당하기 위해 발달하여 보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랫니 안쪽으로 뼈가 발달하여 혹처럼 튀어나온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광대나 턱 같은 얼굴뼈에 가장 큰 힘이 가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마른 오징어 같은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을 때가 아니고 바로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이 할 때입니다. 수면 중 이 악물기와 이갈의 힘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나는 광대가 튀어나와 있어 라고 하거나 사각턱이야 또는 얼굴이 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이갈이 자체를 하는 줄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갈아도 소리가 나질 않으니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인이 이갈이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갈이 오해와 진실 1, 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대나 사각턱이 발달하신 분들 중에 여러 이갈이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이전 영상 중에 본인에 해당하는 영상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술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기성품으로 파는 이를 못 갈게 하는 이갈이 방지 마우스피스가 아닌 이를 부드럽게 잘 갈게 하는 스플린트를 끼고 주무시면 이 악물기와 이갈이로 인해 얼굴뼈로 가는 힘이 분산되어 수술 효과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도 큰 돈이지만 전신 마취를 하고 뼈를 깎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갈이가 큰 원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안면 윤곽술이나 사각턱 수술이 끝이 아니다. 둘째, 원인 해결 없는 치료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갈이 스플린트가 수술 후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